근데 저는 내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 기초 체력 이런 거라기보다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네.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좀 비용이 커지는 것 같아요. 관세가 매겨진 세상에서의 환율이 아니 물가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관세가 더해지면 가격이 비싸지고 네. 비효율이 초래돼서 인플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런 단초가 생기는 거거든요. 관세를 통해서 뭔가 무역 수지 역조를 줄이려고 했던 건 이건 뭐 대공황 직후로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성공하지도 못했고 네. 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런 걸 봐도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관세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에는 자기들도 좀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근에 한미 무역 협상 굉장히 우리가 아주 관심 기울이고 봤는데 요즘 그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료들이 이제 미팅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개입하는 거를 3달에 한 번씩 네.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됐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도 저는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환율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뭐 미국보다 뭐 한국이나 미국 밖의 나라들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네. 뭔가 미국의 의도가 지금은 관세인데 통화 쪽에 좀 관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사실상 강달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펴면서 네. 돈 가치도 니네 올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참. 근데 참 그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았어요. 앞서서 제가 85년도부터 엔달러 환율이 240에 나던 게 장기적으로 80엔까지 가니까 뭐 일본 기업들이 뭐 수출을 못 하는 거죠. 네. 일본 수출하면 240엔 받다가 80엔밖에 못 받으니까 네. 일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이 수출이 안 되는 거를 내수 부양하려고 막 금리 낮추고 하다가 자산 버블이 생기고 이랬던 것이고요.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날 이제 연설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71년 8월까지의 국제 통화 질서는 고정 환율제였습니다. 네. 지금처럼 환율 바뀌는 거 아니고요. 그때 달러가 기축통화였는데 그 달러를 사람들이 뭘 믿고 기축통화로 믿습니까? 그때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줬어요. 네. 그래서 그 35달러를 가지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외국인이 갖다 주면 금 1온스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대외 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니까 닉슨 대통령이 우리 달러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줄래라고 했던 굉장히 폭력적인 네. 동맹국들이 금과 연동이 된 그래서 지탱이 됐던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가 좀 훅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힘도 있지만 상당히 글로벌 어떤 정치의 과정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이 윽박지르면서 네. 자국 통화 가치 약세를 유도한 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율의 방향성이 바뀐다 그러면 뭐 저는 그런 경로가 아닐까. 전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가지고 막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만약에 약달러로 바뀌는 환율을 통해서 뭔가 했을 때 나오는 워딩은 니네가 통화 가치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그 또 하나는 내수 부양해라는 얘기일 겁니다. 내수 부양. 니네가 우리 물건 사줘. 이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관료들의 워딩이 조금 그렇게 내수 부양이나 수입 늘리란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80년대 중반에 이 통화 가치가 막 이렇게 달러가 약해진 다음에 프라자 합의부터 85년부터 87년까지 달러 가치가 왕창 약해지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나라들 일본 같은 데는 숨을 못 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987년 2월 달에 프랑스 루브르궁에서 이제 르브르 합의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 절상은 그만하는 대신에 니네들이 내수 부양해서 미국 밖의 나라를 미국 물건 사줘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는 르브르 합의 G5 선진국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에서 이제 미국 블록에서 했던 나라인데 87년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노태우 직선제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가장 중요한 공약이 200만 호 주택 건설이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내부적인 당위도 있었는데
르브로 합의를 가장 잘 이행한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관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관세에서 환율과 너네들의 내수 부양 이런 쪽으로 워딩이 바뀌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발언이 예, 조금씩 나오고 조금 있다. 나오고 있죠. 네. 네. 2018년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로축이 2017년부터 19년 그리고 저 녹색 선 저것은 미국의 수입 물가. 수입 물가는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냥 바로 때려 버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2018년부터 대중 관세가 엄청나게 높게 네. 25%씩 이제 매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라면 대중 관세를 매긴 2018년부터 물가가 수입 물가는 적어도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오히려 관세를 때리자마자 전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19년엔 심지어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저 그림을 잘 안 보여주는데 이제 굳이 그림을 가지고 내밀면서 왜 이랬습니까? 18년에는 그러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년에는 환율이 달러가 세지고 네. 위안이 약해지면서 그 관세 효과가 상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메인이라면 저 그림에서의 수입 물가는 적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해당 수준을 유지만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냥 상쇄시켰을 뿐이니까 환율이. 네. 제가 진짜 관세가 미쳤던 영향에 따른 저 디플레이션을 왜 일어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 빨간 글자로 적었듯이 아까 통화의 유통 속도를 저하시킨다고 했잖아요. 즉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통 속도 자체가 경제 활동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의 저하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런 현상을 이제 2018년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때 중국에 관세를 맺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방해를 받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났었죠. 예, 당시로서는 이 관세가 시차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많은 관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상 관세의 악영향,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대략 1년의 시차를 두고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이제 미쳐왔었거든요. 네. 그걸 생각했을 때 사실 올해 성장도 안 좋겠지만 더 걱정인 건 오히려 내년 2026년에 성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가로축은 숫자는 이제 개월 수고요. 가로축에서 이제 0이라는 것이 관세를 도입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각각에서는 뭐냐? 그 2018년에 보면 뭐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그리고 뭐 세탁기 관세 등등등 이제 품목마다 다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저 웨이브라고 돼 있는 각각의 선들은 각 품목마다 관세 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르니까 그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수많은 웨이브는. 그리고 0은 그 해당 품목에 관세를 매겼던 그 시점을 이제 0으로 네. 매긴 거고 제일 진한 실선 보면 이제 unrated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관세를 안 받은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0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를 받았던 애들은 전부 다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수입 물품 가치가 다 내려가네요. 저 수입 물품 가치라는 거는 정확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물품의 가격 P에다가 물품의 수입 물량 Q를 곱해서 나온 게 저 총 수입 물량의 가치입니다. 네. P는 관세를 매겼을 경우에 올라가긴 해요. 왜냐면 가로 그냥 때려버렸으니까. 문제는 아까 애플의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Q 자체가 이제 대폭 감소하는 게 훨씬 크다 보니까 전체 수입 물품의 총 가치는 보시는 것처럼 관세를 매긴 후에 20에서 3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보면 이제 unrated라고 돼서 관세 영향이 없는 애는 그냥 예전에 지갈길을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관세는 오히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5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150년 동안 미국은 관세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란색 선이 전년 대비해서의 관세율 변화. 올라가면 이제 관세율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색은 물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관세가 인플레라면 저 두 개에서는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관세가 좀 치솟았을 때 네. 그 다음에 회색선,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를 보면은 오히려 좀 밑으로 향하는 네.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데이터로 볼 때는 이제 저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한번 시청자분들도 저의 얘기를 한번 하나의 의견으로서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